외세에 이미 그 명을 뺏겨버린 조정의 타막한 관리들에게 우리가 기대할 게 무엇이고 간파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외세를 몰아내지 않는 한 신앙의 자유는 이루어질 수 없으며 나라를 구하지 않는 한 백성들의 삶 또한 구원될 길이 없소이다. 충청남도 예산 동학혁명은 추남 박인호 선생의 기표령에 따라 내포 전 지역이 혁명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박성목 예산 동학혁명 기념사업회 회장은 우리 역사상 최대의 민중항쟁이었던 동학농민혁명은 일제강점기 숱한 항일 구국운동을 펼치는 동력이 되었고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정신이 발원점이 되었다면서 내포 동학혁명의 역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동학이 봉기가 일어난 것은 1894년 음력으로 10월 1일 날이 되겠습니다. 그 전에 일본군들이 궁궐을 기습해서 나라를 침략을 했기 때문에 9월 18일 해월 치시영 선생께서 전국의 동학 교도분들에게 총기포령을 명령을 내렸죠. 근데 우리 예산 지역의 동학을 이끌고 있는 큰 지도자가 추남 박인호라는 덕의 대접주였죠. 이분이 그런 명령을 하달받고서 지금의 삽교읍 하포리에서 도소를 가지고 계셨었는데 여기에서부터 10월 1일 날 밤 잣시를 통해서 총기포령을 내렸죠. 이 명령에 따라서 내포 지역 여러 군, 현 이런 지역의 동학 교도 조직들이 전부 일시에 일어나서 내포 지역이 하나의 거대한 동학혁명운동의 큰 불길로 승화된 거죠. 당시 농민들은 일본 군대에게 어느 정도 피해를 봤어요? 우리 동학군들이 총기포령에 의해서 일사불란하게 여러 전투를 펼쳤죠. 일본군과도 싸운 데도 있고 또 관군과 또는 유림군으로 연합된 이 진압군과 전투도 치열하게 펼친 곳도 있죠. 그런데 이런 전투에서 뭐 다 이긴 데는 이긴 곳도 있지만 패퇴한 곳도 있고 그럴 때 우리 동학 교도분들이 많은 희생을 따랐죠. 또는 체포되면은 무참하게 학살을 당하시고 또 어떤 사람들은 목이 잘리고 또 어떤 교도 동학군들은 참혹하게 처형을 당하고 또 불에 태워 죽고 이런 일들이 그 동학 희생당한 후손 유족들의 증언으로 지금도 전해지고 있죠. 취재팀이 탐방한 동학농민의 지휘본부 예포 대도소입니다. 예포 대도소는 동학의 이 내포 지역의 총조직을 이끌고 있는 덕의 대접주 추남 박인호 선생에 의해서 10월 1일 날 총기포령을 내렸죠. 그 명령에 따라서 각 처에 있는 동학군들이 전부 들불처럼 일어나서 주요 지도자분들이 바로 이곳 추남 박인호 선생이 살던 그 도소집에서 한 2km 떨어진 이곳 바로 장촌면소가 되겠습니다. 장촌면소로 이동을 해서 이 면소 건물을 통해 가지고 내포 지역의 전체적인 동학혁명운동을 전개할 계획을 수립하고 또 여기에서 주요 논의를 하고 했던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10여일 있다가 관군 홍주에서 보내온 관군에 의해서 이 면소 예포 대도소를 기습을 하죠. 관군에 의해서. 그래서 이 동학군들이 참패를 당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방위 체계를 제대로 이제 방어를 수립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군이 기습을 해서 동학군들이 후퇴를 하죠. 후퇴를 했다가 10여일 후에 다시 총운집을 해서 재기포를 해서
일본군도 무찌르고 또 그 여세를 통해서 관장리까지 이동을 해와서 관장리에서 큰 대승을 거두는 그런 활동을 전개하게 됐습니다. 지금 그 일본군과 이제 격전을 벌였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격전을 벌였어요? 일본군은 여기에서 격전을 벌이지 않고요. 여기에서 동학군들이 일시 패퇴를 했다가 10여일 후에 다시 모여서 사기를 진작하고 다시 전투 대형을 수립을 한 다음에 여기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면천 승전목이라는 그 협곡에서 일본군을 맞닥뜨려서 일본군들을 대패시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동학군들이 최초로 대규모로 운집을 해서 여기에서 혁명운동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 이런 어떤 모의를 하고 기획하고 또 지휘체계를 수립하고 했던 그런 그 역사적인 장소가 되겠습니다. 4번년 동학농민군을 영혼을 위로하고 총장을 쳤던 그 소리를 우리 다시 한번 재현해 봅시다. 일본의 침략 행위를 물리치기에 반일 항쟁을 결심한 3만여 명의 농민군은 1894년 10월 26일 관장리 전투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예, 이곳은 우리가 지금 부르는 이곳 관장리 전적지는 지금으로부터 129년 전 1894년 10월 달에 이쪽 지역에 있는 수많은 동학 농민군들이 이곳에서 집결했다가 관군이 토벌하는 과정에서 전투가 시작됐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전적지로 우리가 명명하고 기념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여기는 1894년 동학 농민군들이 3만여 명이나 되는 동학 농민군들이 홍두성을 공격을 하러 가기 직전에 이곳에서 주둔했던 동학 농민군 주둔지입니다. 지금으로 행정 명칭은 삽교 영리, 옛날 지명으로 보면은 덕산군 역촌이 되겠습니다. 이 자유평등 평화통일이라고 해서 탑을 쌓았는데 이걸 어디서 조성했죠? 이거는 이제 한 10여 년 전에 동학 농민군들이 수많은 동학 농민군들이 주둔했던 역사적 사실을 기념을 하기 위해서 그런 그 역사 공원이 필요하다 해서 예산군에다가 제안을 했더니 예산군에서 그런 그 좋은 뜻을 받아주셔서 이런 그 터를 제공을 받아서 조그맣지만 조촐하지만 예산군의 자금 지원을 받아서 그 역사적 뜻을 기리기 위해서 이러한 그 공원이 만들어졌습니다. 예산군은 동학혁명의 발상지를 기념하기에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을 조성하고 위정제와 내포 동학혁명 선양 대승대회를 해마다 개최하고 있습니다. 예산군과 동학농민혁명 기념 사업회는 지난 11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예산문화원과 관장리 예산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에서 2023년 동학농민혁명 기념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첫날에는 예산문화원에서 민족운동의 큰 지도자 추남 박인호 선생의 학술대회를 가졌습니다. 학술대회는 추남 박인호 선생의 민족사상과 내포 동학농민혁명, 동학과 천도교 재건과 활동, 그리고 민족운동 등이 발표되었습니다. 둘째 날에는 관장리 소재 예산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에서 어린이 나라사랑 그리기 대회, 흉상 제막시 내포 동학혁명군 이령제가 진행됐습니다. 특히 대흥 금마 지역에서 활약한 동학 참여자 최화삼 선생의 흉상 제막식에는 그의 후손들이
참석해서 숭고한 뜻을 기렸습니다. 이날 동학혁명 기념식에 참석한 예산군의회 이상우 의장은 나라와 백성을 지키려는 동학농민혁명군의 희생정신으로 오늘의 우리가 있다며 이번 행사가 예산지역 동학농민혁명을 되새기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예산 동학혁명 농민들은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받지 못해 동학혁명군을 국가유공자로 소원하라며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공원에는 동학혁명군을 국가유공자로 소원하라 했는데 왜 그러죠? 사실 이게 역사에 참 오류고 정의로운 역사가 바로 서려면은 동학농민군들의 신원을 분명히 회복을 시켜줘야 되고, 그러려면은 동학농민군들이 결국은 이제 일본군과 침략군 제국주의자 일본군과 맞서 싸운 거거든요. 그런 그 당당한 역사를 주도했던 동학군들에 대해서 국가가 외면을 했죠. 오히려 동학군들을 토벌을 했던 유림들은 그것을 정당화시키고 그 사람들을 국가 독립유공자로 또 해주고, 이런 부분은 동학군들에 대해서는 아무 그 위상을 세워주지 않았기 때문에 늦었지만 일본군과 맞서 싸운 동학 교도분들에 대해서 당연히 그 항일 전투를 벌였던 동학 교도분들에 대해서 신원을 회복해 주시고, 당연히 또 국가의 보훈으로 해서 후세 교육으로 정당하게 남겨줘야죠. 4차 산업행정뉴스 서정영입니다.